네. 네. 입술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맨날 야근하고요. 네. 네? 새벽같이 일어나니까 네. 터진 거예요. 그래요? 네. 병원 한번 가세요 그러면. 자, 그러면 박병장 부장. 동료나 직원들에게도 배려를 하셔야죠. 병원 한번 갔다 오세요. 네. 자, 박병장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아니에요. 혼자만의 몸이 아닙니다, 부장님. 네. 부장님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왜? 아침마다 지금 5, 6만 명이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보시고 요 업로드 한 30만이 봅니다, 최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한 명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아플 권리도 없어요.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피곤해서 그러신데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우리는 아파서도 안 됩니다. 아파서도 안 돼요. 우리가 뭡니까? 우리 시청자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플 시간이 없습니다. 바쁜 알았어요. 꼴, 아니 바쁜 꼴. 넘어가. 네, 넘어가시면 통장어 좀 먹어야지 뭐. 통장어 좀 드셔야죠. 네, 아르기닌 들어 있으니까요. 자, 우리 박병장 부장님과 함께 그러면 어제 시장부터 한번 살짝 볼까요? 네. 네, 지금 CPI를 앞두고서 관망 심리가 짙고요. 그리고 시장이 연속해서 3주 상승한 이후에 돌파 후 조정 패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시장 전반적으로는 뭐 크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은 좀 없는데요. 자, 가장 지금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은 반도체입니다. 우리 시장도 반도체가 지금 가장 약한 부분이고요. 어제 미국 시장도 나스닥이 1.19% 하락했어요. 다우는 0.18% 약보합이었고요. S&P 500이 0.42%였는데요. 나스닥이 1% 이상 하락한 것은 반도체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마이크론이 지난번에 엔비디아가 매출 전망 예비 실적 발표하면서 전체적으로 끌어내렸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6% 이상 하락했는데 연속적으로 오늘 아침 끝난 시장에서도 엔비디아가 3.9%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매출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이게 이번 우리들로 따졌을 때 4분기도 네. 그렇지만 내년 1분기까지 전망을 내놨는데 하향했습니다. 전망치를. 어디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7% 하락했고요. 인텔이 2.4%, AMD가 마이너스 4.5%, 엔비디아가 3.9%, TSMC가 3%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4.57%가 급락했습니다. 법안 서명하는 날 그냥 초쳐버렸구나. 예. 아이고라. 딱 역사적인데 반도체 몇백 조 쓴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빠져버려. 그래서 참.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 하락 폭이 굉장히 크죠. 예. 그런데 나스닥이 1.19% 하락했어요. 그러니 반도체만 하락한 거예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그냥 소폭 조정으로 관망 분위기가 있었던 거고요. 네. 반도체 하나가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어내렸다. 반도체에 그만큼 지원을 한다는 얘기가 반도체 생산량이 늘어나서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 아니면 야 바이든이 하는 얘기 뭐 믿을 거 하나 없어 저거 한 5년 지나야 돼 뭐 이러면서 이제 떨어지는 건가요? 반도체 지원은 호재로 받아들이는 호재는 것은 호재고요. 분명히 맞는데요. 이제 쉽지가 않은 그런 거지 뭐. 그것보다도 그거는 미중 간 갈등의 정책 이유에서 지금 증설을 네네네, 하는 네. 거잖아요. 수요가 늘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별개이죠 지금. 그렇게 이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내일 아침에 CPI 발표되죠. 이제 그것을 앞두고서 시장이 이 반도체 섹터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그냥 소폭으로 관망 분위기가 좀 있으면서 그동안에 올라왔던 것을 조금 조정 보이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 시장은 역시 아주 작은 폭에서 그냥 최근에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코스피 0.42% 상승을 했고요. 2,503포인트, 코스닥 0.34% 올라서 833포인트가 됐는데요. 외국인들은 비차익 프로그램에서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제 연기금이 오랜만에 1,224억 하루에 매수를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마이너스였다가 장 후반에 끌어올리면서 상승을 했는데 연기금이 뭐 반도체를 샀느냐 이런 부분은 좀 아니고요. 주요 종목들 중에서 좀 섹터별로 나눠서 좀 자금이 좀 들어왔습니다. 어제 그 강세였던 섹터를 보면 좀 나눠져 있고요. 조금 이제 확산되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CJ 제일제당이 호실적 발표하면서 급등을 대박 났죠. 했어요.
대박이었죠. 급등했습니다. 예, 엄청 올랐죠. 예, 그래서 음식료 중에서 CJ 제일제당, 농심 등 음식료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올랐고요. CJ 제일제당은 신고가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요. 그렇게 와 있고요. 조선주들이 최근에 좋잖아요. 그래서 조선 기자재 있죠.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하이로코리아, 송강맨더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고요. 음식료가요. 좀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한 번 가면 이 친구들은 6개월씩 갑니다. 그 업종별 성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 뭐 열흘가 뭐 이런 경우가 좀 있잖아요. 여기 음식료는 한 번 방향 틀면 한 6개월씩 갑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박 부장님 일로 오실래? 아니 한 일주일만 바꿔. 안돼 안돼. 아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아니. 자, 음식료 체크 여러분. 네.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중간중간 팁을 주시는 거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 대세를 인정하시는 것 같아. 어쩔 수 그런 없죠. 발언이 나오다니. 네, 어쩔 수 없잖아요. 넘어가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가 약하잖아요. 이제 그 사이에 제약주들이 최근에 강합니다. 네. 셀트리온이 저점으로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미약품도 올라오고 있고요. SD팜은 좀 단기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약주 중에서도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오른다 그러면 꼭 오르는 그런 면면의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죠. 대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이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2차 전지 중에서 어제는 그 소재와 그리고 부품주들이 좀 올랐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코스모학, 상신이피 이런 종목이 올랐고요. 상신이피는 원통형 캔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참고로. 네. 그리고 원통형 캔이요? 예. 원통형 배터리 캔이요. 배터리 예, 캔. 그걸 만들면서 네.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제일 약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수는 조금씩 올라오는데 반도체가 약한 부분은 이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도체 어제 이 와중에 삼성전자가 약세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반도체가 약세인 것이 우리 시장을 빨리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더디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반도체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보면은 전에 이 배터리가 없었을 때는 네.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가 투톱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반도체가 오를 때는 이 말씀 드렸죠 이번 주에 제약바이오가 빠지고 제약바이오 오른 동안은 반도체가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거든요. 범 IT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가 약하니까 이제 제약바이오가 올라오는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섹터의 가장 시가총액이 높게 형성이 꽤 오랜 동안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를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IT 쪽이 제일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이제 물려서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네. 네. 뭐 지난 1년 동안은 이제 배터리도 많이 물론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체감 지수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네. 지금. 예,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다녀봐도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망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지금 걱정을 하면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연속해서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3주 연속 상승 후에 돌파 후 조정 패턴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데 그 매물 소화를 좀 양호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왜 양호하게 이 매물 소화 과정이 밑으로 밀리지 않고 있느냐, 예. CPI를 기대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지금 오늘 밤에 발표가 됩니다. CPI 지금 컨센서스는 7월 CPI는 8.64%. 근데 6월에 9.1%였고요. 네. 코어는 6.1%, 6월에 5.9%, 코어는 올라갔죠. 왜 그러냐면은 요것 때문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밑에 가져왔는데요. 지금 컨센이 나와 있는 거 보면 가솔린 하락, 가스 상승, 네. 음식료가 큰 폭으로 하락됐고요. 그다음에 주택은 상승했고 자동차 보합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시면 이 코어에 빠지는 게 음식료하고 가솔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락한 데가 가솔린하고 음식료잖아요. 그러니까 CPI는 떨어지고 코어는 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택 지표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네. 지금 뭐 펜딩 세일 뭐 지표들 그래프 맨날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네. 안 좋고요. 지금 부동산을 내놓고
30일 동안 팔리지 않은 것. 이게 작년 대비 12% 이상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 지표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물가 지표는 좀 둔화되지 않겠냐라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의견이라서 이번에 코어를 보통 연준은 코어 CPI를 더 중요하게 PC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그런 PC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물가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CPI를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둔화폭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이제 계속 시장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고 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럼 CPI가 발표되고 나서 지금 사실은 저점으로부터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지금 거의 14% 지금 어제 빠졌다 하더라도 13, 14% 올랐잖아요. 이후에 다시 추가 2차 상승을 할 거냐, 여기서 이제 내려올 거냐, 요런 갈림길에서 투자 판단이 되게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잖아요. 오늘 좀 다른 것점만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반도체 섹터 전망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심리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수가 더 못 올라가는 이런 영향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IT 전반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미국은 테크라고 해요. 우리는 IT라고 하고 IT 하락으로 인해서 지수가 이제 약세로 갈 거냐 아니면 IT 약세 구간에서 새로운 주도주로 지수를 끌어올릴 거냐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겠죠. 우리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네. 이 두 가지도 판단하면서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워낙에 이쪽에 이제 시가총액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물론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게 있지만 우리나라 그 아래에 있는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꽤 많이 발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IT를 좀 세워두고 새로운 주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짙어지고 있습니다. 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코어 CPI를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하셨잖아요. PC요, PC. 아, 네, PC를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표현을 그렇게 아, 했는데. 그렇습니까? PC. 그러니까 예. 연료랑 그 음식료 뺀 예. 요걸 더 중요하게 보는 거고 예. 시장은 CPI를 더 중요하게 봅니까? 그냥 그렇죠. 시장은 왜냐하면 체감 물가니까 우리들의 실질적인 물가니까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경기 침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네. 지금 물가에서 우리 실생활에 개인들의 소비와 연결되어 있는 코어가 아닌 CPI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바뀌었어요. 컨셉이 좀 근데 바뀌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이른바 마켓에서 이 CPI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CPI가 얼마 나오냐에 따라서 연준이 어떻게 액션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준은 CPI가 아니라 코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예. 그러면 뭔가 시장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아까 네.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 코어 그렇습니까? CPI가 아니고 PC인데 제가 네. 코어 CPI라고 표현을 아. 드렸는데 PC인데 PC는 뭐죠? 약간 이거 CPI는 좀 광이고요. PC는 좀 이제 협의의 이제 물가인데요. 아. 조금 구분을 하는데 네. 그 분위기가 워낙에 CPI가 올라가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CPI가 이제 중요한 걸로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그렇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CPI랑 아마 PC가 약간 구성 종목이 좀 다르고 예, 뭐 예. 비중이 좀씩 다르고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지금 이제 시장 상황 좀 말씀드렸고요.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수가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종목 좀 보시면은 반도체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그냥 순환하고서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 IRA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존버 상태에 들어갔다 그렇게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제가 이번 주에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걱정스럽기도 하고 뉴스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의 변화의 내용이 하나가 있어서 이걸 좀 네. 가져왔습니다. 치포 동맹을 우리가 지금 가입하는 걸로 거의 좀 기울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뉘앙스를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치포 동맹에 대한 중국 대응에 기류 변화가 생기고 있다. 조선비즈에서 나온 내용. 온도가 좀 달라졌죠. 예,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국의 치포 가입을 못 막는다면 그러면 한국을 이 균형자 반도체의 산업의 균형자의 역할로서 활용을 하자라는 쪽으로 중국이 대응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좀 있는 얘기이죠. 네. 어차피 이걸 못 막는다면 그렇다면 이제 한국을 통해서 균형자 역할을 하게끔 우리를 또 압박도 물론 하겠죠. 네, 그렇게 조금 지금 기류의 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한테 또 다른 기회가 더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악재였는데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우리한테 압박을 하고 뭔가 중국이 원하려면 그러면 중국이 우리한테 뭔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해주는 게 뭐냐? 그럼 뭐 우리 물건 사주고 대신 중국의 요구 사항을 우리도 균형제 역할을 해가면서 뭔가 좀 균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지표 것들을 좀 할 내에서.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이번 뉴스 보면은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바이든 반도체 산업 육수법은 뉴스3에서 말씀 주셨죠. 그러니까 요건 넘어가고요. 반도체 소부장은 치포 동맹 가입 시 수출 타격이 클 거다라고 전자신문에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실제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국내 반도체 소부장의 해외 진출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반도체 장비만 만약에 보면은 네. 2021년 대중국 수출이 사상 최대였습니다. 대중국 수출 규모는 미국, 대만, 일본 모두 다 합한 수출의 규모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그 규모를 봤더니 네. 2021년 상반기에 14.4억 달러,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8.1억 달러, 네. 올해 상반기가 6.9억 달러, 반토막 났어요. 수출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중 갈등이나 그리고 또는 이제 중국의 그 도시 봉쇄가 있었죠. 뭐 이런 네. 부분도 있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미중 갈등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우리의 반도체 장비 부품 회사들이 중국의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제약을 받는다면 다른 쪽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느냐? 그건 쉽지 않다. 그래서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장비 부품도 그렇지만 소재는 또 거꾸로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은 전반적으로 피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걱정이 된다라는 뉴스거든요. 그런데 이 뉴스하고 일본 뉴스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균형자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 장비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잘 팔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중국의 의견들을 또 미국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것 정말 잘해야 되는 그런 어제도 이런 말씀 드렸지만 잘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진짜 애매한 표현이지만 지금 이제 그러한 상황에 좀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래서 반도체 쪽이 센티멘털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다음 뉴스는요. 3번, 4번 뉴스는 그냥 지금 현재 매크로의 시장 환경에 대한 그냥 뉴스인데요. 센트럴파크 44배나 되는 창고가 꽉 찼다. 어디가요? 미국이요. 미국이요? 네, 1년 만에 전 세계 재고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주에서 사진을 찍은 게 이게 뉴스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우주 항공에서 지상에서 미국의 주요 물류단지에 꽉 차 있어요? 컨테이너선이 꽉 차 있어요. 재고가? 예. 전부 다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고의 증가는 이제 뭐 실적 악화가 되고 그럼 투자 감소의 악순환이 우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통업계는 할인 판매를 막 그냥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제조업계는 투자 감축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해소가 돼야 된다. 지금 미국이 월가에서 시황 얘기를 할 때 이 재고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 재고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재고 때문에 거의 제일 걱정이다 얘기를 많이 그럼 하거든요. 물가는 좀 하방 쪽으로 더 세게 힘을 받겠네요, 그죠? 그렇죠. 지금 왜냐면 할인 판매 많이 하고 그러면.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기업 투자를 할 때 기업들의 이익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기업 감익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지금요.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이게 길어지면 진짜로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 이런 염려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고의 상황 우리가 그 PMI 발표할 때 재고 상황이나 신규 주문 요거 있잖아요. 그 내용도 조금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들어가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환경 뉴스인데요. 이거는 뭐 뉴스 자체는 그냥 읽어 보시는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푸틴이 이런 얘기를 했죠. 지난달 뉴스에서 나와서 한 얘기가 서방이 에너지금 제재를 지속하면 전 세계적인 대재앙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환경의 뉴스는 이거예요. 대재앙 예언이 현실로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가 뭐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서방 각국이 자국 에너지 확보 및 공급에 최우선을 두면서 에너지 확보 경쟁으로 해서 서방 국가의 공조 균열 그리고 에너지 국가 이기주의가 부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에너지 앞으로도 에너지 빅사이클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서 근거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올 겨울 걱정을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해결책이 분명히 나오긴 나와야 됩니다. 어제 그 골드만삭스에서
그 매니저가 얘기한 것들을 제가 어저께 뉴스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에서 에너지 공급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신기술이 나오든지 에너지 공급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더 어렵습니다. 에너지. 예, 에너지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 이게 뭐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예.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에너지를 100% 소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무역 수지 적자가 저렇게 많이 나는 것도 사실 에너지 수입액이 예. 급증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치포라는 게 이제 국가가 반도체를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가는 거잖아요. 사실 미국이 주도해서. 그리고 한국도 정부의 어떤 컨트롤 이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네. 미국만 강해질 수가 있나? 네. 그러면 이제 야 석유 수출 기구 오페크 있잖아요. 예. 그 회의를 하잖아. 오페크 플러스도 있고 네. 그 치포 회의를 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올려야 되겠는데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치포라는 그거 외에는 반도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거 이제 미래 전망 하나 나온 거죠 지금. 아니요. 치포 플러스 같은 거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네. 독일 정도 껴주고 저기 ASML 있는 저 네덜란드 좀 껴주고 네. 자 회의 좀 합시다. 우리가 주도국 의장국 의장국 해도 될까요? 의장국 뭐 우리는 이런 게 참 모자라.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도 될까? 뭔가 좀 안 해본 것 같은 느낌인데. 주도국이 안 돼봐가지고 우리가 네. 다음은 뭐 일단 배터리 업계에 좋은 뉴스 하나 있었는데 테슬라에서 기가팩토리 규모의 공장 설립 뭐 한다 뭐 이런 얘기 계속 있었잖아요. 그 어디에다 한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있었는데 캐나다에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캐나다? 예. 근데 캐나다에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니켈, 뭐 코발트, 뭐 리튬 등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에서 그 보조금 주는데 북미에서 생산된 걸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성차 부품 75% 북미 조달의 요건을 네네네. 충족하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왜 수혜냐? 우리나라는 중국 수출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배터리는요. 거기 자체적으로 CATL이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유럽과 북미에 많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테슬라가 북미에 캐나다에다 한다면 그 인근에 지금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 캐나다 사람이죠 원래. 캐나다예요? 남아공 아니고? 남아공에서 캐나다 사람이 남아공 갔다가 다시 캐나다 갔다가. 캐나다에 태어나서 남아공 갔다 그렇게 한 거군요. 캐나다인 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캐나다 저게 있어요. 원적지가 캐나다다. 네. 현대차가 그 지분을 좀 가지고 있었던 자율주행 스타트업 포티투다스 지분 전량 인수했는데요. 요거는 또 왜 가져왔냐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포티투다스는 네이버의 AI 개발 총괄 대표가 설립했고 송창현 대표인데 이 사람이 여기에 대표이면서 현대차의 양쪽에 지금 직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기존 주주가 송창현 대표가 있었고 현대차가 있었고 기타 이렇게 있었는데요. 요 전부 다를 현대차가 지금 이번에 사준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원래 20% 갖고 있었으니까 나머지 80%를 전량을 사줬는데요. 12만 9천원에 사줬는데 시가총액의 평가를 5,700억 정도의 평가를 하면서 이걸 사줬어요. 그래서 요걸 가져오고 온 이유는 자율주행이 있잖아요. 자율주행이 제가 저도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자율주행 얘기를 뭐 5년 전에도 했고 3년 전에도 했고 계속 자율주행 얘기하는데 자율주행 도대체 언제 되는 거야? 돈은 언제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자율주행이라는 게 우리의 실생활에 그리고 우리의 주식 투자에서 이익과 따라가는 상업화에 상당 부분 지금 빨리 오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애플카, 테슬라카 보면 나올 것이고요. 물론 테스트 버전이 내년에 나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몸값이 올라가는 거 보면은 확실히 빨라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포티투닷은 기술력이 그래도 꽤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예. 5,700억. 자, 다음 이슈는요. 삼성전자가 의료용 AR 솔루션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미국 웨어러블 스타트업 기업과 협업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뉴스 보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 하는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 기업들 꽤 있거든요. 근데 해외랑 많이 하더라고요.
뭐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제가 뭐 이쪽 부분에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해외랑 많이 하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많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스마트 글래스 있잖아요. 요거하고 안드로이드 폰 모바일 기어 연동한 의료용 증강 현실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요건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고 향후에 성장 산업으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의료용 증강 현실은 우리가 바이오 헬스케어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AI 헬스케어 얘기를 할 때 요거와 연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삼성전자만이 아닌 애플이나 뭐 아마존 이런 데서 지금 굉장히 많이 선점해서 가고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가 이걸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좀 가져왔고요. 애플이 스마트홈 시장 강화를 위해서 최소 4개의 새로운 스마트홈 기기 개발 중이라고 지금 나왔어요. 스마트홈 기기라는 게 어떤 걸까요? 스마트홈 기계. 네, 말씀을 드렸지만 집에 가서 말로 뭐 다 연결하는 거, 연결 장치나 네네네. 또는 이제 애플의 스마트폰이라고 나와서 실패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애플 팟인가? 뭐 팟인가? 이건 이어폰이 팟이죠. 예. 그 스피커, 애플 스피커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게 이제 너무 고가로 나와가지고 고가로 조금 이제 맨날 고가로 나와. 예, 그냥 좀 흐지부지 됐었는데 돈 많은 부자들 예, 장난감. 뭔가 좀 이제 스마트홈 시장에서 네. 새로운 기기를 와서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좀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애플이 새로운 신제품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조금 이제 솔깃한 거예요. 어떤 좀 획기적인 게 나올지 그런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 뉴스는 쿠팡이 금융업 본격 진출한다. 여신 전문 금융업 등록한다라는 소문이 좀 있었는데요. 쿠팡 파이낸셜이 여신 전문 금융업 등록을 마쳤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할부 금융과 소매 대출, 중소상공인 대출을 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지금 배운 설명 좀 드려야 되는데요. 아마존이나 그런 데들 있잖아요. 네. 이런 데들은 자기네들 입점하는 우리 그 뭐라 그러죠? 프랜차이즈들 보면은 입점하는 입점주들의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돈 받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아마존도 그런 걸 다 하거든요. 네. 근데 쿠팡도 제가 똑같이 이제 그런 걸 좀 하려고 이렇게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이걸 가지고 그냥 읽고 말지 않고 이렇게 비전 설명을 드리냐면요. 이 금융업 진출한 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토스도 있고 지금 거기 뭐 증권도 했고 그리고 네. 그렇죠. 네, 카카오가 있고 카카오뱅크, 그렇잖아요. 페이, 카카오뱅크 있잖아요. 증권. 카카오뱅크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카카오뱅크에 바라는 플랫폼으로 인한 금융업의 혁신을 기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예대마진을 먹는 이것뿐이 니는 뭐 했냐 이런 얘기들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이요.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제조업 기업이긴 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여신업 등문하고 금융업에 진출했을 때 기존의 금융업에 하고 다른 그런 좀 혁신적인 게 뭐가 좀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박병창 부장님과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그러시죠. 예, 내일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